안녕하세요. 저는 더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의 서티파이드 소믈리에 알렌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와인과 궁합이라는 주제로 매주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와인을 공부한 지 약 30년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와인과 다른 여러 요소와의 궁합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한 가지씩 공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합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과 와인 또는 와인과 음식의 궁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와의 궁합.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나 음악이나 시 등등 예술과의 궁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와인은 바그너 음악의 마지막 코드와 같은 피네스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와인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바그너의 음악은 무엇이며 그런 바그너의 음악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와인은 어떤 와인인가, 이것을 잘 알아서 같이 즐긴다면 훨씬 리얼하게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와인과 궁합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세계 음식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음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서양의 음식 문화와 동양의 음식 문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양의 음식 문화는 유목 문화에 근거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푸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동양의 음식 문화는 농경사회 문화에서 출발을 했고 인도어 푸드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가옥 내에서 즐기는 푸드라는 뜻이죠. 서양의 음식 문화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바베큐나 빵을 보면 그 특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빵의 두께나 굽는 정도에 따라서 정착 생활의 그 정도를 우리가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 피자는 그 두께가 얇지만 아메리칸 피자는 두께가 좀 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굽는 정도도, 고기 같은 것을 굽는 정도도 레어, 미디엄, 웰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굽지 않습니까? 레어 같은 경우는 물론 빨리 구워서 먹고 떠나고 싶을 때 그렇게 고기를 굽겠지요.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연기나 불로 굽는 음식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물로 조리하는 음식이 서양 음식에는 별로 없어요. 서양 음식들을 보면은 끝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를 돌아다니는 유목민의 그 방황하는 삶의 모습과 정착 정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대신에 포도주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포도에는 식용과 양조용이 있습니다. 현재 양조용에 사용되는 포도의 종만 350여 가지에 이르는데, 포도의 종에 따라 맛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종이라도 때루아라면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기후나 토양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양조 철학, 어떤 와인을 내가 만들고 싶은가 하는 양조 철학에 따라서 맛이 틀려집니다. 또 양조 기술에 의해서도 맛이 틀려지죠. 전통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현대적인 과학적인 기법을 더 많이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맛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와인을 발효시킨 후에 어떻게 숙성시켰는가, 와인의 보관 및 서빙 방법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또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양의 음식 문화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밥, 떡, 국수, 찜, 탕, 찌개 등등 물에 끓이거나 찌는 문화가 발달했지요. 따라서 음식과 같이 즐기는 와인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국수 하나를 봐도 동양 국수에는 국물이 많지만 서양 국수 스파게티는 국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국수를 먹을 때 후루룩거리면서 먹지만 스파게티는 포크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습니다. 이건 하나의 조크인데 너는 국물도 없다라는 지독한 욕이 있죠. 서양에서는 원래 국물이 없으니까 그게 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국물이 그렇게 흔한데 너는 국물도 없다라는 말은 굉장한 욕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 음식 문화에서는 식사 시 국이나 물 역할을 대신해서 와인과 비어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어보다 와인은 수없이 다양한 맛을 창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에 맞춰 먹을 수 있는 문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궁합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합은 프랑스어로는 마리아주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돋보이게 해준다는 의미죠. 부부관계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이 주연이 되어야 할 때는 와이프가 조연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 또 와이프가 주연이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남편이 조연 역할을 잘 해줘야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을 돋보이게 해주고 싶다면 음식은 와인의 조연 역할을 잘 해줘야 하고, 반대로 음식의 어떤 놀라운 조리법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조연 역할을 와인이 잘 해줘야 합니다. 이런 요소를 잘 맞춰서 선택하는 게 궁합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산수에서는 1 플러스 1이 2이지만, 답이 2지만 음식과 와인을 잘 곁들여 먹으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구 주류사회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메뉴와 와인의 궁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제가 와인을 공부를 했던 디즈니랜드의 나파 로스 레스토랑 메뉴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와인 리스팅은 600~700여 가지에 이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많은 와인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조선호텔의 그 홍연이라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와인 리스팅을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라파로스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600~700여 가지가 되는 와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궁합의 문제죠. 가격대별로 또 손님이 좋아하는 취향, 올드 월드 와인을 좋아하느냐, 또 뉴 월드 와인을 좋아하느냐, 또 여러 가지 손님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와인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식전에 먹는 와인, 메인 메뉴와 같이 먹는 와인, 또 디저트로 먹는 와인, 이런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와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의 어떤 점수를 매겨서 즐기는 것보다는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가를 알아서 음식과 같이 와인을 즐기는 것이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와인의 점수라는 것이 와인의 퀄리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개 개인의 기호를 많이 반영합니다. 로버트 파커나 미셀 롤랑, 로버트 문다비 같은 분의
성함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분들이 주로 와인에 점수를 매겨서 레벨을 만들고 그것을 마케팅에 잘 활용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매긴 90점대 이상의 어느 와인이 80점대의 어떤 와인보다 어떤 특정 음식과 잘 궁합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래머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글래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와인과 궁합 클래스에서는 제가 세계 각국의 주요 음식, 글로벌 음식,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필두로 해서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와인들과 잘 조화가 되는 와인을 가격대별로 한두 가지씩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인만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분위기 또 예술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LA 갈비와 최적의 궁합을 이루는 와인은 무엇인가 인데, 그러면 먼저 LA 갈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갈비구이와 LA 갈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양념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간장, 레드와인, 마늘, 생강, 참깨, 참기름, 양파즙, 배즙, 소금, 후추 등등을 집어넣고 재워서 굽게 되는데 숙성 시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 갈비는 되게 올라이 재워두게 되고 LA 갈비는 한 서너 시간만 재워뒀다가 바로 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갈비구이와 LA 갈비의 맛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적절한 비유는 김장김치와 겉절이의 차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장김치는 그 잘 숙성된 맛을 우리가 음미할 수가 있고, 겉절이는 매콤새콤하고 그 양념의 그 매콤새콤한 맛도 신선한 맛의 그 특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특징과 컨셉을 잘 가지고 와인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추천 와인을 고르는 키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 LA 갈비에는 숙성된 맛보다 여러 다양한 과일향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와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품종의 와인 중에서 약간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시라와 시라즈를 추천합니다. 같은 품종을 프랑스 지역에서는 시라라고 부르고 호주 지역에서는 시라즈라고 부르는데, 이 시라, 시라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시라, 그리고 온화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시라, 더운 지역의 시라로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와인이 있는데요. 서늘한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으로는 까네로스, 캘리포니아 까네로스 와인이 있고, 온화한 지역의 시라로는 프랑스 북부의 론 와인이 있고, 더운 지역의 시라로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와인이 있습니다. 이 시라 와인의 공통점은 풀바디이고 후추, 블랙베리, 레즈베리, 오디, 리코리스, 초콜릿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나는 와인은 더 짙은 색상과 블랙커런트, 그리고 젖은 가죽향, 부드러운 탄닌을 지니고 있고,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난 와인은 레드커런트, 후추향이 더 두드러지고 민트향과 그린 올리브 향을 느낄 수 있으며, 활기찬 산도와 견고한 탄닌이 LA 갈비와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가격대로는 50불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클라인셀러 시라, 나파로스 옆에 로스 까네로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20불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위에 그 서늘한 지역에서 나오는 시라의 와인의 특성을 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좀 높은 가격대, 고급 가격대의 와인을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헤븐스 와인 셀러 허드슨 비니아드 시라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까네로스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50불 내외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그 진하고 실크 같은 우아함을 지닌 검은 후추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와인 중에서 한 가지를 추천을 한다고 하면 지아콘다 워너 비니아드 시라즈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도 이 지역은 좀 서늘한 지역에 속합니다. 빅토리아 지역인데요. 환상적으로 깊은 색깔의 자두와 검은 딸기, 후추와 정향의 아로마가 그윽하고 우아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은 팬테스틱 가격대를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알반 비니아드의 레바 이스테이트 시라가 있는데요. 에드나 밸리에서 나오고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코스트 지역입니다. 약 100불 내외의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멋진 재질감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와인들을 구입하는 방법은 로컬에서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www.wine-searcher.com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에서 그 와인을 취급하는 디스트리뷰러하고 리테일러 샵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과 그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월드와이드 딜리버리를 한다고 하는 곳에 인터넷으로 오더를 하시면 됩니다. 시음하시고 싶은 날짜보다 한 2-4주 전에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용필의 친구여나 정지용 시인의 시에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 씨가 부른 향수를 들으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이 와인과 함께 LA 갈비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순서는 다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과 종 모양의 알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미 구독을 하신 분은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주시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와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멤버십 가입 절차는 하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다른 콘텐츠 새로운 시작도 많이 시청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